자, 그럼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비밀은 기묘한 묘. 스펀지도 몰랐다. 경상북도 경주시의 비밀. 기묘한 묘. 이곳은 전통 문화가 그대로 살아 숨쉬는 역사도시 경주입니다. 지붕 없는 노천 박물관이라는 명성답게 수많은 사적지와 유물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오늘의 첫 번째 무서운 비밀은 바로 삼국통일을 이룩한 신라의 장군 김유신 장군 능에 숨어 있습니다. 김유신 장군의 뛰어난 업적과 정신을 기리기 위해 동분 바로 앞에 세워진 비석. 그런데 왕은 다 아시는군요. 어? 근데 어디서 무서운 색깔이 별로나? 어? 다른 곳에서 묘로. 왜? 그쵸? 바뀐다고? 보이십니까? 가게 따라가려고. 물의 젖기가 무섭게 비석에 새겨진 마지막 한자 무덤 능자가 무덤 묘자로 바뀝니다. 비석에 분명히 새겨진 무덤 능. 그런데 비가 내리자 거짓말처럼 무덤 능자 위로 무덤 묘자가 나타납니다.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신기하다. 먹물의 비밀이야? 먹물의 비밀이야? 뭔지도 몰랐다. 경상북도의 비밀. 경주시 김유신 장군 능의 비석은 비가 오면 글자가 변한다. 사적 21호로 지정된 김유신 장군 능. 동분 아래는 12지신상이 양각으로 새겨져 있고 드물게 쌓아올린 동분 앞에는 2개의 비석이 있는데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는 문제의 비석은 바로 오른쪽에 위치한 비석입니다. 비문을 살펴보니 후대 흥무대왕으로 추봉된 만큼 개국공순 충장렬 흥무왕릉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그냥 봐서는 일반 비석과 별다를 바 없어 보이는데 하지만 비가 오면 물을 뿌리자 무덤능자 위로 서서히 무덤 묘자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비석에 물이 스며들수록 무덤 묘자는 더욱 뚜렷해졌는데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선명한 무덤 묘자. 그리고 잠시 후 비석에 물이 마르자 언제 그랬느냐는 듯 무덤 묘자가 사라집니다. 비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무덤 묘자가 나타난 미스터리한 비석.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비석은 1930년대 후손들이 세운 것으로서 김유신 장군 사망 160년 후 흥드왕 때 흥무왕으로 추봉된 사실을 모르고 묘자를 새긴 것을 바로잡기 위해 그 자리에 돌가루를 메우고 능자를 다시 새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묘자를 메우는 데 사용한 돌가루가 비석돌과 다른 성분이어서 세월이 흐르면서 형태를 드러내고 물기가 스며들면 더욱 선명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왕과 왕후의 무덤을 능이라고 하고 조상 혹은 일반인의 무덤을 묘라고 하는데 김효신 장군 능을 묘라고 잘못 새긴 것이 미스테리 비석의 발단이 됐던 것입니다. 이곳은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세계적인 관광 휴양 도시 제주도 서귀포시입니다. 서귀포시에는 육각형의 돌기둥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는 주상절리와 주상절리의 모습을 그대로 본따 만든 제주국제평화센터를 볼 수 있는데요. 평화의 섬 제주를 상징하는 제주국제평화센터에 바로 오늘의 두 번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진짜? 조용해야 할 제주국제평화센터에서 남들이 보건 말건 완전히 골아떨어진 남자. 움직인다. 진짜 사람이에요? 안 움직여요. 아니 아까 배 움직였어. 배를? 뭔지도 몰랐다 제주도의 비밀. 서귀포시 제주국제평화센터에는 잠버릇이 고약한 인형이 있다. 왜 저기다 인형을 저렇게? 밀랍 인형인가 보다. 제주국제평화센터 지하에 위치한 제3전시실. 망경이잖아. 이곳에는 세계 평화를 위해 힘쓴 사람들의 모습이 밀랍 인형으로 그대로 재현돼 있는데요. 노벨 평화상 수상자는 물론 세계 정상, 가배우, 스포츠 스타 등 유명 인사 총 31명의 밀랍 인형이 전시 중입니다. 그런데 제3전시실의 출구 쪽으로 나가자마자 들려오는 이 소리는 네, 바로 코 고는 소리인데 남자를 자세히 살펴보니 사람이 아니군요. 하지만 풍성한 검은색 머리카락, 편안해 보이는 얼굴, 숨 쉴 때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배, 그리고 앞으로 축 늘어진 다리. 편하게 주무시는데? 뿐만이 아닙니다. 끊어질 듯 이어지는 코 고는 소리까지 영락없이 깊은 잠에 빠진 남자의 모습인데요. 자고 싶잖아요. 진짜 자고 싶어서 편하게. 제주국제평화센터에 왜 이런 인형이 있는 것입니까? 이 인물은 전시관에 전시되어 있는 인형과 달리 실존 인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행 도중에 지쳐서 의자에서 잠시 코를 고는 모습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전시관을 찾은 손님들에게 마지막으로 웃음을 자아내면서 즐거움도 주고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한 실리콘 작품입니다. 인형의 배는 어떻게 움직입니까? 실리콘 인형이 숨을 쉬는 것은요, 내부에 모터를 설치했고요. 바로 옆에 센서 작용을 설치해가지고 바로 인접에 손님들이 3m 이내에만 오면은 자동적으로 숨을 쉬고 코를 골게끔 만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만질 수 없는 밀랍 인형과는 달리 잠자는 인형은 누구나 직접 만져볼 수 있기 때문에 관람객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확 깨면 무섭겠다. 이 인형 보니까 어떠세요? 술 취한 사람 같죠? 약간 조금 이렇게 취해가지고 휴식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행인데 굉장히 편안하게 보이네.
처음에 이거 인형인지 아셨어요? 몰랐어요. 멀리서 봤을 때 이 배가 움직여가지고 노숙자인 줄 알았어요. 이곳은 대구 동남부의 관문 역할을 하는 도시 수성구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비밀은 바로 욱수골로 들어가는 등산로에 숨어 있습니다. 과연 이곳엔 어떤 무서운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아유, 왜 처음부터 가는 거 보니까. 위로 보고 있어요. 뭐야?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솟은 나무들. 그런데 놀랍게도 무려 5그루의 나무가 땅이 아니라 쓰러진 나무 줄기 위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전도 몰랐다 대구광역시의 비밀. 수성구 욱수골에는 5그루의 나무가 나무에서 자란다. 이 정도면 30년 넘었을 것 같은데요? 꽤 된 것 같은데. 야, 이거 뭐야? 계절 탓에 잎이 다 떨어지긴 했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5그루의 나무. 그런데 땅이 아니라 쓰러진 나무 줄기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가진 것 같아요. 그죠? 눈으로 보고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귀한 광경. 넘어지고 한 가지가 온가지처럼 굵어진 거예요. 이 신기한 나무는 대구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은 욱수골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욱수골로 들어가는 가파른 산길을 따라 40여 분간 걸어 올라가자 빼곡히 들어선 나무 사이로 마침내 그 정체를 드러낸 문제나무. 중심을 잡고 신기하네. 우와, 정확히 타서 넘어져야 돼. 5그루의 아름드리 나무가 모두 하나의 나무 줄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5손가락을 펼친 것과 흡사한데요. 보통 나무라고 하면 땅에 뿌리를 내리고 하늘을 향해 자란 것이 자연의 이치인데, 그러나 이 5그루의 나무는 분명 나무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한 몸이었다는 듯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는데, 대단하다 이거. 야, 오늘 다 신기한데? 나무의 높이도 무려 4m는 넘어 보입니다. 수영도 대단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둘레는 어떨까요? 넘어질라 그러네. 직접 측정해 봅시다. 어떻게 궁금해? 밑에서 또 뿌리가 나. 103, 궁금해 있겠지? 65, 101. 나무의 둘레는 평균 81cm. 적어도 10수년은 나무에서 자란 듯한데, 이 5그루의 나무는 왜 나무에서 자라고 있는 것일까요? 사정 도중에 이 나무가 하도 기해가 보니까 5그루가 쓰러진 상태로서 5그루가 있어가지고 제가 오형제 버드나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것이 그런데 나무가 그대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쓰러져가지고 쓰러져서 가지가 5가지가 이렇게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사연인 즉슨 이렇습니다. 태풍으로 쓰러진 나무가 하늘로 가지를 뻗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이 마치 나무에서 나무가 자라는 것과 같은 형상이 된 것이죠. 뿌리는 어디 갔어? 오면서 항상 이 나무가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도 자랄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먼저 그래서 제거하시지. 저 밑에 또 특이하게 사람이 이렇게 편안하게 앉을 수 있게 또 자라는 나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욱수골에는 5형제 나무뿐만 아니라 같은 모습의 3형제 나무도 있다고. 경이로운 생명력으로 무려 5그루의 나무가 재탄생한 버드나무. 역시 자연의 신비는 끝이 없습니다. 저 개구리야? 만화에 많이 나오는 개구리죠? 투투.
이 개구리 절대 거역할 수 없는 생존 본능이 있습니다. 다리가 아니, 단검인데 거의? 뚱땡이 개구리. 개구리는 보통 이게 어젯 개구리 그렇죠. 한 마리 그리고 두 마리. 웃긴다. 얘네들은 이들이 서로 처음 만났습니다. 싸우나? 일어나는 거 아니야? 첫 보세요. 만나면 어색할 텐데. 오, 순식간에 물어버리는데요. 뭐야? 키스하는 거 아니지? 우와. 아니 같은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왜 그래? 너무 무섭다. 어머, 급기야 통째로 잡아먹습니다. 팔이나 목이 먹고 그런 거 아니야? 뒷다리까지 남김없이 먹고 맙니다. 자기 몸집하고 비슷하기만 하면 뭐든지 좀 삼켜서 먹는 습성이 있고요. 또 자기 동족이라고 하더라도 좀 잡아먹는 습성이 있는 개구리입니다. 동족이라서 먹는 게 아닌 거예요. 어젯 개구리는 다른 개구리와는 달리 몸집에 비해 유난히 입이 큽니다. 그래서 하마 개구리란 별명을 갖고 사람이 입이 저렇게 크면 얼마나 좋을까? 나라 먹성이 좋고 공격적인 습성 같은 종을 먹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무조건 분리시켜야 되는 거. 진짜 무서워. 와우. 인사를 안 한 거지? 어젯 개구리의 생존 공식 무섭다. 1 더하기 1은 1. 결국 두 마리 중 한 마리는 반드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잔인한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그러면 평생 혼자 살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강하고 활동적인 뱀, 자기들끼리 디저트 먹어. 킹 스네이크. 뱀을 먹어. 뱀과 뱀이 서로 만나자 서로 몸통을 물고 기호다 기호. 순식간에 꽈를 틀어 상대를 제압한 후 질식시킵니다. 아니 완전히 감아. 완전히 계속 감아. 너도 묶어버리면 되잖아. 너도 반발하면 되고. 야, 색깔 배치가. 그리고는 머리부터 저거 문제다 천천히 가로시게. 누가 뱀도 왜 엉덩이 들었어요? 이게 사막뱀이니까 사막에. 자연계에 존재하는 무서운 생존 공식 1 더하기 1은 비가 꽂히잖아. 쏘게 들어갔어. 꼬리까지 삼키자 결국 한 마리만 남게. 몸이 2배가 됐어요. 교민은 무서운 생존 공식 1 더하기 1은 1. 우리 인간에게도 존재합니다. 어디로 들어가요 그? 1968년 서울에서 발생한 충격 실화. 아 진짜 나 이런 거. 처녀가 남동생을 낳았다. 사건 경위는 이렇습니다. 오 마이 갓. 갑자기 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실려온 20살 처녀 김옥순 씨. 냉장으로 예상했지만 배에서 나온 건 괴상한 덩어리. 그것은 머리카락까지 길게 자라있는 남자아기였습니다. 이것이 처녀 김옥순 씨의 배에서 나온 괴물 기형입니다. 자궁이 아니라 백주 기형아 사건으로 불린 이 사건은 당시 의학계에 큰 충격이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김 씨가 아들을 낳은 게 아니라 남동생을 낳은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태어날 때부터 안에 있었던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20년 동안 장기처럼 안에. 예,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을 기태류라고 하는데 자기의 몸속에 다른 쌍생아인 아이를 몸속에 갖고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자아이가 뱃속에 아기를 갖는 경우도 있고 남자아이가 뱃속에 아기를 갖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쌍둥이를 임신한 엄마가 아기를 낳았을 때 다른 쌍생아의 한 아이를 죽은 상태에서 배 안에 갖고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엄마 뱃속에서 사산된 쌍둥이 태아가 다른 쌍둥이 태아의 몸에 흡수되어 함께 자라 결국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36세 남성 박아트 씨가 안삭의 임산부처럼 배가 불러오자 모두 대형 종양일 거라 예상했지만 수술 결과 뜻밖에도 태아 상태의 쌍둥이 형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무서운 공식은 깊은 바닷속에도 존재합니다. 생김새가 흉악한 물고기 아귀. 아귀도 아귀를 먹어요? 얼큰 칼칼 매콤한 맛이 일품인 아귀찜. 이 아귀에게도 무서운 공식이 해당됩니까? 1 더하기 1이 승리하는 물고기가 바다에도 있습니다. 그 심해에 사는 아귀라는 종들은 옷이 생선이시네. 그 암컷이 몸집이 아주 크고 수컷은 아주 작게 태화를 해서 물속에서 암수가 어미가 되어서 만나면은 수컷이 암컷의 몸에 달라붙어서 기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한 몸으로 변해서 그 번식을 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네, 이것이 바로 심해 1000m에 사는 바다의 악마 심해 아귀입니다. 외계인 진짜 안테나도 있는데요? 살아있는 거 촬영을 못한 거야. 전 세계적으로. 암컷 배에 꼭 붙어있는 수컷 아귀. 진짜 웃긴다. 1 더하기 1은 1. 야, 무섭다. 그렇다면 암컷 아귀와 수컷 아귀는 어떻게 만날까요? 촬영을 했나요? 야, 물속에서 수컷에 비해 몸집이 10배가량 큰 암컷 아귀. 이게 수컷이야? 아귀야 이게? 수컷 아귀는 심해를 서성이며 일생을 암컷 아귀만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암컷을 발견하면 그 즉시 달려가 암컷의 배를 깨물고 달라붙습니다. 접붙이는 것처럼 이렇게. 한 번 물면 절대 떨어지는 법이 없는데요. 둘은 이렇게 평생을 한 몸으로 살아가게. 와, 신기하다. 우유 새끼들 낳나? 부럽다. 웃겠지? 10cm 정도 크기의 수컷이 1m가 넘는 거대한 암컷을 만나게 되면 이 주둥이 부분을 암컷의 살에 대고 암컷의 조직과 수컷의 조직이 완전히 합한 다음에 서로 통하는 혈관으로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수컷은 호흡에 필요한 아가미 조직과 또 생식에 필요한 생식 조직만 남기고 모든 조직이 대화를 해서 암컷과 수컷이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미 한 몸이 돼버리는. 어머, 자연계에 존재하는 무서운 공식. 뭐야? 1 더하기 1은 1. 이들에게 목숨을 건 생존 전략입니다. KBS